자, 일단 요거 먼저 보자. 푼 사람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도형, 요 파트 자체가 우리가 아직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자, 그러니까 항상 풀어주면서 포인트 짚어주는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좀 잘 해놓고 넘어가야 돼. 자, 일단 이렇게 생긴 도형의 정체는 이름이 없어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뭐 굳이 따지면 여기 활골 부분에 삼각형 하나가 포개져 있는 형태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자, 왕따 공식이에요. 평행선이 있는데 평행선 사이에 보니까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 이렇게 끼겨 있죠. 자, 그 왕따 공식은 무조건 왕따를 평행선 아무데나 움직여도 상관없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붙임골로 만들어.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녀석을 자,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이런 식으로 원의 중심까지 딱 움직이게 되면은 그래서 노란색 부분이 자, 색깔 부분을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파란색 삼각형으로 바뀌지. 당연히 넓이는 안 바뀌지.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얘기예요. 위쪽의 활골은 고정이고 위에 있는 삼각형만 모양이 변형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정체모를 도형은 이렇게 생긴 부채꼴로 바뀌는구나 라는 게 아이디어예요. 2분의 1. 자, 이게 이제 처음에 볼 때 잘 안 보이죠. 자, 부채꼴 넓이 공식을 써야 되겠네.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아니면 2분의 1 RL이었지. R은 반지름, L은 호의 길이였죠. 자, 그러면 뭐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자, 이거 조건이 호의 길이 AB가 전체 6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자, 방식은 두 가지겠네요. 6분의 1이니까 중심각 계산할 수 있죠. 자, 왜냐? 호의 길이랑 중심각은 정비례하죠, 우리. 그러면 360도의 6분의 1만큼이 이 부채꼴의 중심각이라는 거지. 아니면 호의 길이도 계산할 수 있죠. 2파이. 자, 아무거나 택하면 되는 거야. 아니면 나는 그냥 호의 길이를 직접 계산하겠다. A4, AB를 계산하겠다. 한 주름이 나와 있으니까. 전체 호의 길이는 얼마야? 12파이죠. 자, 호의 길이 공식은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이었으니까 마찬가지로 정비례에 해서 6분의 1이라서 2파이. 자, 요걸 쓰게 되면은 부채꼴 넓이 첫 번째 공식 얘는 2분의 1 RL 써서 풀면 되겠지. 자, 근데 밑에 걸로 할까? 2분의 1 반지름은 6, 호의 길이가 2파이. 그럼 6파이 답 맞아요? 네. 따라서 제곱 센티미터라고 하면 되는 거야. 자, 이것도 우리 언젠가 풀게 될 공든탑, 맞아 답? 공든탑 나중에 2학년 거에 이 문제 또 그대로 실려 있고 나중 가면은 이제 본인이 해결을 좀 해야겠지. 자, 요거 설명해 줄게. 다 적으면. 자, 다 적었어요? 자, 이거 내신 문제 많이 나온 거라고 그랬죠? 자, 이게 여기서 조건이 여러 가지가 막 추가가 될 때 그것도 좀 덧대서 원래 많은데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요. 이거 풀고 나서. 자, 일단 다음 중 넓이가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이라고 했는데 요거 비슷한 문제 내가 이거 선정보고 합니다. 우리 이거 단원평가에 무조건 하나 낼 거예요. 똑같은 그림으로 낸 건데 조건은 좀 이제 바뀔 수는 있겠지. 자, 지금 설명해 주는 거에 대한 이해를 꼭 합시다, 우리. 자, 다음 중 넓이가 나머지 넷과 다르대. 자, 1번 보기에 보니까 삼각형 ABE가 있죠. 자, 그냥 빗금을 쳐볼게요. 변형되면 이렇게 나와. 삼각형 ABE와 넓이가 같은 삼각형이 여기에 총 몇 개 있어?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어. 근데 결국에 이 문제랑 똑같지. 여기 보기 중에서 하나는 틀리고 나머지 네 개는 넓이가 똑같다라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넓이가 같은 게 총 어떤 거가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학교 시험 문제 잘 나오고 매해 나와. 매해 이것도. 왜냐? 많이 틀리니까. 엄청 많이 틀려. 자, 그럼 일단 잠깐만. 여기 E하고 F 조심하셔야 되는 게 중점이라고 안 나와 있어요. 눈대중으로 보면 중점처럼 보이지만 중점은 아니니까 그건 좀 조심하시고. 자, 이 문제는 철저하게 못 쓰는 거냐면 왕따 공식만 써서 풀 수 있어. 자, 그럼 첫 번째. 전체가 평행선이라는 걸 제가 기억합시다. 이렇게 평행선이니까 현재 상태에서 왕따는 누구죠? A죠. 그럼 A를 평행선 따라서
쭉 움직여서 여기까지 이동해요. 그럼 삼각형이 이렇게 되겠지. BBE가 되겠죠. 색깔을 좀 해줄게요. 자, 그럼 이거 같지? 흰색과 노란색 같은 거지. 자, 그 다음에 노란색이 이번엔 어떤 평행선 사이에 껴있냐면 문제 조건을 보니까 이렇게 평행선인 거 알겠냐? 그럼 이번에 왕따 꼭지점이 요 있죠. 자, 그럼 요거를 평행선 따라서 쭉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이번엔 삼각형이 노란색이 BFD가 되겠네. 맞나? BFD가 되겠죠? 자, 무조건 왕따 공식은 꼭 왕따 꼭지점을 평행선 따라 움직이는 거야. 헷갈린다는데. 헷갈리지? 헷갈리니까 이거 요령이 좀 필요해. 그러면 처음부터 세 개 다 똑같은 거 이해됐어요? 또 있어요. 자, 이제 파란색이 이번엔 어떻게 돼 있냐면 파란색은 요 평행선 사이에 껴있죠. 왕따가 B. 왕따가 B지 이번에. 그럼 이번엔 어디까지 움직일까? A까지 움직이는 거야. 평행선 따라 움직여도 된다며. A까지 움직이는 거야. 자, 그럼 저 파란색이 빨간색이 되겠죠. 자, 그럼 총 몇 개 찾았어? 4개 찾은 거 이해됐니? 자, 보기를 봅시다. 여기 없는 거 뭐 있을까요? 자, 노란색이 DB 요거 노란색 2번이지. 써줄게. 노란색 2번이죠. 흰색이 1번이죠. 자, 필기를 잘 해놓으세요. 요거. 자, 그 다음에 삼각형 BBF 3번 보기가 빨간색이네. 그렇죠. AD 이게 4번이구나. 이거 4번이지. 파란색이 3번이죠. 미안. 5번 없어요. 자, 5번이 BCF가 없죠. 네. 자, 일단 답은 5번이야. 자, 잘 일단 필기하시고 변형된 게 하나만 얘기해줄게요. 이 그림의 기초 구조는 똑같이 나와. 안 바, 거의 안 바뀌어. 근데 뭐가 바뀌냐면 내가 아까 F랑 E가 중점이 아니라고 했잖아. 네. 이해됐어요? 근데 만약에 중점이 추가되면 잘 봐. 요거랑 같다가 딱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넓이가 같은 게 또 생겨. DF도 되나요? 현재까지는 4개가 같은 거지. 4개가 똑같죠? 네. 4개가 똑같은데 왕따 공식만 써서 했잖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밑변의 길이에 비가 넓이에 비에 같다는 것도 알고 있죠? 네. 이 단어를 쓰는 넓이 공식이 2가지밖에 없잖아. 왕따 공식과 밑변의 길이에 비가 넓이에 비에 같다고. 잘 봐라. 빨간색 보세요. 4번하고 여기랑 밑변이 똑같잖아. 네. 그러면 요거를 밑변으로 하는 BCF 이거 5번 보기에 있는 거지. 5번 보기에 있죠. 같아요. 밑변하고 높이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사실은 넓이가 같은 게 이 조건이 추가되면 5번까지 다 세줘야 돼. 그럼 이거 왜 틀리냐면 하나야. 이거 못 봐서. 이거 보통 시험 문제 이거 있거든. 이렇게 같다는 거 다 들어가 있거든. 그럼 애들이 왕따 공식만 써가지고 4개예요라고 체크한다.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애들이 문제 보는 거에 대한 요령이 부족한 거지. 여기 들어가면은 4번과 5번도 넓이가 똑같다 라는 것까지 체크하시고 만약에 여기도 같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럼 노란색하고 삼각형 BC하고도 밑변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넓이 똑같겠죠? 네. 그러면 또 하나 추가돼. 6개네. 겁나 복잡해지지 이렇게 되면은. 네. 자,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는데 뭐 둘 다 중점인 경우도 있고 한쪽만 있을 때도 있고 이 문제처럼 아예 없을 수도 있어. 그때 달라. 알았죠? 선생님 단원표가 내는 게 뭔가 조건이 어딘가 추가된 게 나오는 거예요. 세는 것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 잘 틀려. 네. 자,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할 때 선생님이 좀 추천을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은 뭐 글씨로 이렇게 삼각형 색깔 구분한 거대로 삼각형 B, E, B 뭐 이렇게 쓰는 것도 상관은 없는데 선생님이 추천하는 건 딱 한 번만 해봐. 이 그림을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잖아. 노단 노트에다가 몇 개만 좀 그려. 몇 개만 좀 이렇게 그려. 그려가지고 순서대로 하나씩 색칠을 좀 해봐. 이게 제일 좋거든, 공부하기. 근데 애들이 보통 오답 쓰면 이렇게 써. 네, 얘기하지만 수학은 국어 시간이 아니야. 뭐 이거 글씨 쓴 거 외울 거니? 그건 아니잖아요. 도형단원이니까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게 좀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의 추천. 맞은 사람은 다시 한번 써보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풀이를 좀 4개잖아, 총 4개. 그림 4개 그려가지고 하나씩 좀 표현을 해보랍니다. 왜 노란색과 흰색이 같은지를 자, 뭐 하나만 얘기해 줄게. 노란색과 흰색이 같다 했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왕따공지 쓴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색칠을 해놓고 꼭지점을 어떻게 움직였어? 평행선 따라 이렇게 움직였다. 이런 표시를 좀 해달라고요. 그림 하나에다가 이 화살표를 다 하면 굉장히 헷갈려.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좀 정리 한 번만 해봐. 한 번만. 이게 해본 거랑 안 해본 거랑 달라요. 알겠죠? 자, 많이 틀리는 문제다 보니까 좀 깊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된 거 같고요. 그러면은 저기 있는 번호 먼저 풀어줄게. 434. 지금 것도 찍어서 다 올릴 거니까 집에서 꼭 활용을 하시고 복습을 좀 잘 해놓읍시다. 우리 요번 달은 시험을 잘 봐서 전원 합격 한번 해보자. 어떤 시험이요? 단어평가 선생님 시험지. 우리만 보는 시험지. 80점까지 그거. 전원 합격 우리 언제 한번 해볼까? 나 본 시험 한두 명 합격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전원 합격해요라고 하는데 내가 얘네들한테 늘 얘기하는 그 2학년 애들 있죠? 그 친구들도 비슷했어. 어떻게 이걸 다 합격해요 이러다가 딱 한 번 요단원에서 전원 합격 한 번 했어. 그 공부 잘 안 하는 2명이 있는데 걔네들도 여기는 합격했어요. 심지어 꼴찌도 안 했어 그때 당시. 애들은 2단원 할 때는 자신감이 엄청 흘러나왔죠. 난 여기 걔네들 왜 여기 잘났으니까. 안 그래도 지금 시험 공부하고 있거든. 2단원 지금 하다 보니까 되게 열심히 해. 왜 난 여긴 합격했으니까. 쟤들이 알거든. 자기가 잘한 거 끝까지 기억하거든. 나 여기는 합격했다고 하면서. 뭐 2단원이 쉽다 그런 건 아니고 좀 요령이 붙은 거라고 난 생각하거든. 삼각형부터 이제 도형에 대한 요령이 붙어가지고 평행선형이나 여러 가지 사각형에서 조금 이제 좀 성적이 나오는 거지. 그러다가 저번에 내가 계속 겁을 줬던 도형의 닮음을 시험을 보니까 성적이 또 곤두박질 치고 어려우니까 난이도는 똑같은데 애들이 체감을 느낀 난이도는 더 어려우니까 그래서 또 애들도 막 거의 다 떨어지고 막 그랬어. 그렇게 어려워요 닮음이? 닮음 어려워요 생각보다. 근데 늘 똑같아. 선생님은 원리 원칙을 다 설명해 주잖아. 그럼 그럴 때일수록 복습을 잘 해놔야지. 단원이 어려운 건 나도 이해하는 부분이야. 고3도 어려워하거든. 코딩들 도형 닮음 잘 못해 생각보다. 근데 항상 원리 원칙에 대한 설명은 난 다 해드리기 때문에 복습을 잘 해놔야지. 그래야 성적이 나오는 거지. 1학년 때 잘 만들어놓고 넘어가야 돼. 나중에 어차피 우리는 내년 이맘때쯤 되면 우리 여기 시험 대비를 하고 있겠죠. 자, 그래서 그거 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뭐 일단 책이 끝나야 뭐 하든지 말든지 하니까 일단 단원평가는 센 개인 복습 교재가 다 끝났을 때 볼 거예요. 오늘부터 해서 개인 복습 교재 숙제가 이제 3페이지 정도씩 나갈 거예요. 어쨌든 이거 이제 B단계는 다 했잖아. 오늘 하면 다 끝나잖아. 오늘부터 또 늘 그랬듯이 3-4페이지씩 숙제를 내드릴 겁니다. 자, 434 볼게요. 그 선생님 채널에 가끔 구독자들 중에서 댓글 다는 사람들이 몇 명 있거든. 그 중에 학생이 아니라 얘기했나 모르겠네. 학부모님이 한 명 계셔. 학생 학부모님이요? 그런 거 같아. 왜냐면 이름이 좀 옛날 이름이야. 요즘 애들 이름이 아니야. 그걸 말할 순 없어. 근데 가끔 댓글을 다시는데 여기 학원이 어디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알려줬어. 처음에 안 알려주려고 하다가 댓글을 자꾸 다시길래 알려줬는데 못 찾겠다라는 거예요. 평촌 다승인 학원입니다 얘기를 해줬는데 검색해도 안 나온대.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자기 딸이 있는데 학원에 보내겠다고 나하고 상담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게 한 몇 달 됐어. 처음에 그분이 댓글을 단지. 근데 이제 컴퓨터가 좀 능숙하지 않으신 분 같아.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평균 다수인하고 치면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 네이버에 치면은. 근데 주소 검색도 안 되고 위치 검색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보니까 엉뚱한 학원에다가 전화를 한 거야. 저쪽 여기가 안양이죠. 근데 저기 수원 동탄 쪽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있냐고 물어봤대. 근데 내가 없다. 당연히 내가 없지. 그쪽에 내가 왜 있어. 그래서 엉뚱한데 연락하신 것 같다 해서 이쪽으로 찾아보셔라 라고. 내가 연락처를 알려줄 수는 없는 거니까 했는데 계속 못 찾아보시는 거예요. 엊그제부터 댓글을 다 달았거든. 그 사람이 자기 딸을 데려와서 학원에 보내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모르겠어 사실. 그것까지 내가 물어보질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온라인에 내 자료를 올려놓으니까 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찾아온다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얘네들이야 나랑 수업을 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보는 거잖아. 네, 당연히 온라인상에 많이 쓰는 유튜브라는 공간에다가 올린 거니까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는 게 당연한 건데. 학생 말고 다른 독자가 그쵸. 있어요? 당연히 있지. 야 지금 241명이야. 줄었어요? 네? 저번에 250. 280명. 아니요. 그렇게 간 적도 없어. 지금 는 건데 이게 계속 50명 넘은 적 없어. 넘은 적 없어. 어떻게 찾아요? 모르겠어. 수학 영상. 그냥 수학 영상 검색하다 보면 알고리즘에 내가 그냥 뜨나. 아니 칠판 드륵 ASMR 지금 1,500개. 이거 왜 보는 거야? 이거 올린 지 3달도 안 됐거든? 선생님 조회수 제일 많은 게 1,800회 정도 되고 1,600회인가? 이건 수업하는 거야. 우리 그 1학년 2학기 다면체, 정다면체 표 설명하는 거 있어요. 그거 내가 논리과정 설명은 니네들한테 옛날에 수업해줬던 건데 거기에서 막 왜 정팔면체 꼭지점이 왜 이거고 오소리 개수가 왜 이건지 이렇게 계산하는 논리 설명해주는 게 있거든? 근데 보통 그 수업할 때 표를 그냥 딸딸딸 외운다고. 근데 난 그것도 이해시키고 외우는 걸 좋아해가지고 니네들한테도 진즉에 그때 서진이 오기 전이야. 설명을 니네한테 해줬어. 니네 나랑 다면체를 나랑 수업했잖아. 기억도 안 나지? 나요. 나요? 근데 그거를 옛날에 지금 3학년인 애들이 1학년을 시절에 설명해줬던 건데 그게 어떻게 어그로가 잘 끌렸나 그건 조회수가 갑자기 팍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거 많이 볼만해. 왜냐면 수도권은 시험을 중간고사 1학년 때 안 봐. 1학년은 시험 안 봐요. 근데 수도권 아닌 지역은 1학년부터 시험을 봐요. 옛날처럼 계속 시험을 봐요. 그래서 공부 안 하는 애들이 공부하려다 보니까 공부 자료 검색하다 보면 요즘은 다 어디서 검색하겠어? 유튜브 검색하다 보니까 이 쌤 약간 고인물 같네? 구독하고 그렇게 되는 거야. 실제로 근데 고인물 쓴 같아요 라고 한 사람도 있어. 여기 이 영상 댓글에 달려있을까? 유용해요. 고인물 선생님 같아요. 뭐 난 고인물이 여긴 줄 알고 막 검색해봤다니까. 고인물이 여기 아니더만. 네. 엄청. 근데 좋을 때 쓸 수도 있고 나쁠 때 쓸 수도 있는 거야? 보통은 좋을 때 쓰는 거야? 네. 근데 보통 물이 고여있으면 썩은 거니까 난 안 좋은 걸로 생각했지. 왜 고인물이야 근데? 그냥 그 올해 수학을 엄청 잘하죠. 그러니까 고인물이라고 명칭이 지어진 유래가 있을 거야. 몰라요 저 지금. 안 나오니까 물어보는 거지. 그건 안 좋은 뜻인 줄 알았어. 나오지가 왜 이랬지 갑자기? 약간 유튜브 보다 갑자기 그 학부모님 기억이 나서 얘기를 좀 했어. 자 일단 이거 풀어보자. 자 얘도 눈에 띄는 게 일단 뭐예요? 없어요. 평행선이 일단 눈에 보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역다 공식 써야 될 것 같아. 그건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 자 요렇게만 평행선이지? 그다음에 요건 평행선이 아니네요. A를 왕따라고 해서 해야 하나? 자, B 2대 2, C가 3대 4라고 합니다. 선생님 이제 판서할 때, 칠판에 쓸 때 비율은 동그라미를 많이 쓸 거라고 얘기했다. 비율이야, 이거 다. 자, 했을 때 사각형 ADEF의 넓이는 B2의 몇 배인가? 자, 그럼 사각형에 일단 주목해 볼까요? 네. 자, 그럼 평행선 사이에 껴있는 삼각형.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 다음에 니네가 생각해야 되는 건 무조건 왕따를 A를 따라서 움직인다. 그래, C까지 움직이는 거야. 자, 그러면 저 노란색, 빗금친 부분이 파란색으로 바뀌죠? 삼각형이 했는데 그렇게. 자, 그럼 노란색 사각형의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자, 글씨로 써줄까? 사각형 DEC가 돼요. A가 삼각형 DEC와 넓이가 같은 거지. 자, 그 표기법 그리고 조심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죠? 넓이가 같다야 정확하게. 알겠지? 얘네 삼각형하고 사각형이 같은 도형이 될 수는 없어. 모양이 다르잖아. 넓이가. 이건 정확하게 도형 기호가 있는데 등호가 있으면 이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얘들아. 넓이가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혹시나 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넓이가 같은 거야. 자, 그러면 어쨌든
삼각형의 넓이와 같다고 했으니까 그냥 빨간색으로 표현해 볼게. 빨간색이 됐어. 그럼 이제 바꾸자고. 이제 사각형 없어. 빨간색 삼각형으로 보는 거야. 자, 물어본 게 뭐예요? 사각형 ADF니까 빨간색이죠? 얘가 누구의? DBE의. DBE는 여기 있죠? 넓이의 몇 배인가라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뭐가 만들어졌니? 빨간색과 DBE는 높이가 똑같죠? 밑변의 길이의 비가 곧 뭐랑 같아? 3대4. 넓이의 비와 같은 거지. 자, 따라서 비율이 넓이의 비가 3대 4가 되는 거야. 내가 이 공식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넓이를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잖아. 넓이 계산할 수 없죠 지금. 네. 별의 길이 아무것도 안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순전히 개념 문제인 거지. 알았어요? 자, 그럼 몇 배라고 했냐? 자, 얘가 얘 몇 배니까 야 3대 4 비율이잖아. 3분의 4배 아니에요? 그렇죠. 얘가 얘 몇 이거는요? 배니까 얘를 얘로 나눠줘야 되는 거지. 얘들아. 네. 이거 할 수 있지? 3대 4니까. 3대 4니까. 4는 3의 몇 배야? 3분의 4배죠. 네. 자, 그러니까 2번이네요. 2번이에요. 엄청 쉽네요. 자, 생각보다 안 어려워 이것도. 사실 여기 있는 네 문제 중에 어려운 건 내가 저번에 풀어준 그거야. 433. 이건 어려운 거 맞아. 처음 볼 때는. 그리고 그 다음 게 435야. 가상은 모르겠어. 자, 이것도 현행하는 애들 굉장히 많이 틀려요. 많이 틀려. 자, 좀 분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잘 봐봐. 자, 여기 변의 길이의 비가 D 대 C가 3대 1이라고 나와 있는데 앞에 잘 보시고. 자, 연장선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꼭지점하고 연결을 했다. 자, 했을 때 전체 평행사 변형의 넓이가 64일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라고 했어요. 자, 현재 주어져 있는 것만 봤을 때는 안 보여 이거. 안 보여. 그리고 이 문제도요. 나중에 도형의 닮은 단원 다음 단원이라고 했지. 그거 공부하면 이 문제는 풀이 과정이 또 다른 게 생겨. 또 생겨. 자, 근데 당연히 모르니까 못 풀죠. 뭐 아는 대로만 있는 대로만 풀어야지.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배운 것 중에 뭘 써먹을 수 있을까? 현재 그림에서는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늘 선생님이 말씀드리는 어려운 도형 문제는 고민할 것도 없이 보조선 그어야 된다라고 얘기 많이 하죠. 뭔가 알았다 치자. 뭔가 그려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럼 이거 도대체 어디다가 그려야지만 내가 뭔가 개념을 써먹을 수 있을까? 대답 했으면 좋겠어 제발. 얘들아 몰라요. 질문 안 했잖아 아직. 자, 평행사 변형이지. 네. 평행사 변형에서 기억나는 보조선 뭘게요? 두 개 있었잖아. 이런 거 대답해야 돼. 이런 거. 이렇게 내리는 수선? 수선을 강조하지 않았던 것 같아. 두 가지. 뭐는 증명할 때 정말 많이 썼던 보조선 두 가지 있었죠. 삼각형 나누는 거? 삼각형 뭐가 좀 말이 애매해. 아 이거 있잖아. 여기 삼각형 이렇게 나누는 거 아니에요? 삼각형. 그게 뭐야 그러니까. 네가 나눈 게 이게 뭐냐고. 벌써 중점. 대각선. 네, 대각선. 대각선 증명할 때 대각선 엄청 많이 그었어요. 대각선 모두 네. 돼요. 많이 쓴다라고 제가 평행사 하나는 할때 많이 말했어요. 얘기했다. 하나는 뭐냐? 한 점을 지나면서 나머지 선분과 평행한 보조선이었지. 두 가지. 이래서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평행사 변형이죠? 그렇죠? 자, 이런 거 풀면서 느껴야 돼. 수학은 포인트만 잘 알고 있으면 안 어려워 사실. 자, 여기에다가 대각선을 그어. 이렇게 그어볼게요. 자, 그럼 이걸 그음으로 인해서 니네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뭘까요? 넓이가 반. 잘 보세요. 일단 넓이가 반으로 쪼개지죠 당연히. 자, 그것도 있는데, 자, 이걸 딱 그리는 순간 뭐가 되냐면 왕따 공식이에요. 왕따 공식. 잘 봐. 이 삼각형 이거 꼭지점 써있나? 써놓고 뭐 설명해줄까? D요. A, B, E, C, D, E. 자, 왕따 공식에 의해서 뭐가 되냐면 삼각형 B, C, F와 자, 평행선 어떻게 되어 있어요? D, C, F 이렇게 평행선에 껴있죠? 네. 왕따 꼭지점 얘 맞습니까? 그럼 얘를 A까지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삼각형 A, C, F로 모양만 바뀌었지 넓이는 어떻다? 같다. 넓이 같다 표현이라고 얘기했죠. 이게 무슨 공식이에요? 왕따 공식이에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B단계 풀면서 선생님이 또 강조해주셨던 핵심 포인트 왕따 공식에서 하나 더 기억했으면 하는 게 뭐였냐면 변형되기 전후 삼각형에서 봤을 때 빗금친 부분이 요거랑 넓이 같죠. 이게 뭐라고 설명했었냐 저번에 변형되기 전후의 삼각형이 포개져 있지 않은 부분의 넓이는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다 했지. 기억나요 이거? 이렇게 나온다고. 코로나 아니다. 포개져 있지 않은 부분의 넓이는 어떻다?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거랑 넓이가 같아요. 자, 이거 직관적으로 할 수 있겠죠? 설명했던 부분이니까. 그래서 색칠한 부분, 나 이거 이제 안 쓸래. 요거 구하면 돼. 넓이 같잖아. 자, 그럼 이제 봐라. 1대3 비율 이제 쓸 수 있다. 아까 삼민이가 말한 대로 전체 넓이가 64였지. 32를 그럼 일단 반으로 쪼개지겠죠. 잘 봐. 반으로 쪼개졌는데 조금 왜곡되긴 했네. 유삼각형의 넓이가 반인 거잖아. 네. 근데 1대3으로 또 쪼개고 있네. 자, 유삼각형하고 유삼각형하고는 뭐예요 또? 저동식 쓸 수 있겠죠? 아, 미공식 아니군요. 밑변의 길이의 비가 넓이에 비해 같다 쓸 수 있겠네요. 이해됐어요? 유삼각형하고 유삼각형. 자, 이해됐니? 높이가 이렇게 똑같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의 비가 넓이에 비해 같다를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바로 계산합니다. 전체가 4덩어리인데 그 중에 색칠된 부분은 한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4분의 1을 곱하면 돼. 8. 8이야? 답이 8이야. 자,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자, 흐름을 다시 이해하자. 흐름을 다시 이해하자. 이제 대답 제대로 못했잖아. 평행선 그냥 증명할 때부터 내가 첫 시간부터 많이 얘기했던 거야. 보조선. 물론 내가 말한 두 가지만 쓰지는 않지만 제일 많이 쓰는 건 첫 번째 대각선. 두 번째는 특정 점을 지나면서 평행한 보조선이라고 했었어. 물론 특정 점을 지나면서 평행한 보조선은 여러 가지 사각형에 나타나는 특징 설명할 때도 증명할 때도 많이 써먹었었어요. 특히나 특정 점을 지나면서 평행한 보조선은 굉장히 많이 써. 나중엔 닮은 공부할 때도 많이 써요. 알았지? 유독 평사에서 많이 쓰는 게 대각선. 그래서 그냥 그거 본 거야. 그었더니 뭐가 생겼어? 왕따 공식이 되네. 그래서 나 여기 색칠한 거 대신에 여기로 계산할게. 왕따 공식 다시 한번 얘기. 포개져 있지 않은 부분의 넓이는 같다. 이것까지 세트로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알겠죠? 꼭지점 움직인다. 이것만 알면 안 돼 사실. 알았지? 포개져 있지 않은 부분의 넓이 같다는 공식으로는 잘 안 써있단 말이야. 알겠죠? 문제 풀다가 많이 쓰는 겁니다. 자, 이것까지 됐어요 일단. 자, 딴 거 혹시 못 고친 거 얘기 좀 해볼까? 426번. 6? 이게 뭐지? 자, 해보자. 그래. 자, 이건 방언만 그릴게요. 자, 그림은 이렇게 그려져 있죠? 자, 이것도 똑같아. 아직 우리는 경험이 많이 없어요. 이거 내가 뭔가 하나 그리는 순간 소름이 돋을 거야. 자, 두 가지를 기억하자. 이건 대답할 수 있겠지. 원이지. 원에서 많이 쓰는 보조선은 뭐였죠? 반지름 보조선이었죠? 맞지? 우리 시험도 봤잖아. 반지름 보조선이었죠? 두 번째, 내부에 그려져 있는 게 직사각형이냐? 대각선의 길이가 같네. 그렇지! 대각선의 길이 같지? 그 두 개만 이해하면 볼 수 있는 거야. 대각선이죠? 네. 그러면 잘 봐. 소름 돋는 게 이거야. 흰색과 빨간색은 길이가 어때요? 같지? 근데 빨간색이 원 입장에서 뭐죠? 반지름이죠. 보였어? 하나 보니까 소름이 돋았어? 풀었네. 그러니까 이 땅을 못 풀었어 이런 생각 안 들어? 4cm. 그렇지. 그럼 반지름이 답이겠네? 대각선 물어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가 답이야. 소름 돋았다. 넌 지름이잖아. 팔은 지름이잖아. BC만 물어봐. 선생님 그림을 잘못 그리셨어요. 지름이 8이잖아. 선생님 이거 반지름을 8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사지 그러면? 맞지? 엄청 쉬운 거야. 소름 돋았어? 나중에 니네가 풀어야 돼 이제. 맞지? 참고로 이거 작년에 시험 봤던 애들 시험 문제 냈어요. 주는 문제 이게 뭐야? 그건 모르죠.
자, 잘 기억해 놓고 딱 그으니까 확 보이지 그러니까 반지를 보내자. 자, 그 다음에 다 붙였네? 아니요? 429 모르겠는데. 몇 번? 429. 9? 아 그래 이건 해줄게. 엄청 해봤는데 모르겠어요. 자, 요거는요 중학교 1학년 합동 공부할 때 여러분들은 아마 문제에 있었을 거예요. 이게 도형이 웃긴 게 중학교 1학년 문제랑 중학교 2학년 문제 중에 겹치는 게 은근 있어. 은근 많아. 자, 나중에 우리 2학년 거 복습을 다 하고 복습하게 되면은 그때 가서 선생님이 얘기를 쭉 해줄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요거 같은 거예요. 1학년 문제예요 사실. 자, 왜 그러냐면 자, 합동의 삼각형이 있어요. 정사각형이죠 여러분? 정사각형이면 대각선이 그어져 있네? 그러면 여기 45도인 건 이해할 수 있겠니? 네. 이건 알 수 있겠니? 네. 자, 왜 대각선 그으면은 이 삼각형이 직각 이등변이 되죠? 자, 직각 이등변이기 때문에 한 내각의 크기가 45도씩 나눠 먹을 수밖에 없어요. 네.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야, 그럼 이걸 왜 표시했냐면 합동의 삼각형이 1번하고 2번이 합동이에요. 왜일까요? 첫 번째 정사각형이니까 이렇게 길이 같죠. 그 다음에 공통이죠. 그 다음에 끼인각이 같네요. SAS. 따라서 1번하고 2번은 SAS 합동이야. 그런데 중학교 1학년과 최상위 복습할 때 풀어줬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해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왜 찾았을까요? 17도요. 자, 그럼 여기 있는 x가 대응각이 어떻게 돼? 여기 있는 x가 결국엔 일로 올라오겠네요. 네. 자, 이렇게 접으면 포개지는 거잖아. 제가 33도. 자, 그러면 33도가 주어져 있는 걸 이용해서 풀 수 없어. 있지. 왜? 어떻게 보면 되겠어요? 전체 삼각형이 뭐야? 직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요거 더하기 요거가 90도가 되면 되겠지. 억각으로 나오면 할 수 있지 않아? 네, 뭐 그러셔도 되겠네요. 여기 33도가 이렇게 억각이니까 더하는 거 90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 51도가 답이야. 어떤 걸 몰랐네. 자, 1학년 때 나왔던 거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하고 요 문제도 2학년 내신 문제로도 나와요. 그러니까 일부 문제는 1학년, 2학년 경계선이 애매모호한 문제들이 좀 있어요. 나와요. 자, 합동 이건 중학교 1학년 때 하는 거잖아요. 중1 문제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자, 또 한 거, 못한 거. 31번. 이것만 끝나. 31번. 431? 네. 자, 얘를 보니까 대각선을 3등분 했네요.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평행사변형의 넓이, 전체 넓이가 42일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세요라고 했다. 자, 잘 봐라. 이거 그냥 계산이 돼. 야, 평행사변형 넓이는 사실 쉽게 거기서 나오거든. 대각선 그으면은 반땡이잖아. 그러면 요 삼각형의 요 삼각형의 넓이가 절반이겠죠. 근데 21 다시 3 삼각형이 세 개로 쪼개져 있는데 밑변의 길이가 다 똑같잖아. 아, 그럼 3등분이지. 14. 그렇지. 그러면 하나씩 계산할 수 있어. 1 넓이가 같은 거 알겠어요? 그게 42에 3등분 된 거겠죠? 못 봤다. 됐어? 3, 1은 3, 3, 4, 12. 근데 밑에 있는 것도 동일한 과정이 펼쳐져요. 똑같은 과정이 펼쳐져요. 응? 그러니까 여기는 21 곱하기 3분이라고 21이죠. 42 곱하기가 아니라. 40은 전체 넓이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7이겠네요. 제가 선생님보다 더 똑똑한 거 자, 같네요. 그래도 동일한 과정에 의해서 7이 되겠죠. 자, 그럼 7 두 개만 더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14가 답이 엄청 쉬운 거였네. 됐지?
이건 증명 문제네. 반 나와 있는데. 아 이건 써줄게 그러면. 증명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당연하죠. 요거랑 앞에 해주신 거. 앞에 저기 B단계에 저번에 숙제에 나왔던 그 마지막 문제 같은데 네. 384번이구나. 384번하고 증명이 비슷해. 요거 내가 한번 써줬지 저번 시간에. 네. 자 비슷하게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번에는 전체 틀이 직사각형이 아니라 평행사면형인데 변의 길이의 비가 2배 관계라는 게 하나 나오는데 자 한번 해보자. 여기다 보조선 필요하면 그어야 되는데 요 앞에 387인가 걔도 그어서 풀었죠. 네. 자, 아, 같은 네. 방식일 것 같아 선생님이 봤을 때. 자 그림의 그 구조가 유사한 건 알겠어요? 그럼 풀이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자, 이게 중점인 거죠? 자 2배 관계라고 나와 있어 책에 보면. 자 해서 반대 꼭지점하고 이렇게 연결했네. 자, 이런 식으로 된 거지. 자 했는데 비율이 1대2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자 만약에 이게 1대2가 아니면은 여기 있는 건 그냥 평행사변이에요 사실. 근데 여기 왜 평사인지는 지난 시간에 설명 한번 해줬다. 알았니? 근데 이게 1대2 비율이라는 얘기는 해봐라 이렇게 비율이 다 맞는 거지. 이해됐어요? 물론 반대편도 이렇게 비율이 맞겠죠. 그 상태에서 저번에 했던 그 보조선을 그리는 거야. 자, 그림 조금 안 맞지만 이해하시고.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딱 쪼개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말은 현재 상태에서는 뭐예요? 자, 만약에 이거 표시를 안 했다면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갖고 평행하죠 이거. 그러니까 평사인데 이웃한 변의 길이가 또 옵션 추가됐지. 자, 됐어요? 자, 이거 순서를 좀 써야 돼. 자, 사각형 A, B, F, F2가 평행사 변형이죠? 왜 평행사 변형이라고 했어?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고 평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식으로 쓰는 연습을 해야 된다. 평행사 변형이야. 근데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죠? 이음으로 뭐라고 쓰면 돼? 자, 여기다 쓸게. 말은 뭐라고 결론을 내려야지. 됐어요? 그럼 동일한 과정에 의해서 증명 문제가 같은 과정이면은 생략을 해도 돼. 반대편에 있는 요 사각형도 똑같이 말은 뭐예요? 자, 사각형 EFCD는 말은 뭐야? 그래서 여기 있는 빨간색도 그냥 길이가 똑같다라는 거지. 자, 이해됐어요? 그럼 말은 뭐는 잘 보시니까 문제에 표현되어 있는 것 중에 지금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대각선 그어져 있지. 자, 말은 뭐는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게 아니었죠? 네. 수직이었죠? 90도. 자, 그러니까 90도를 탁 표시하는 거야. 그럼 얘도 90도겠네. 자, 그러면 과거의 경험에 의하면 여기가 1대2 비율이 아니면 내부에 있는 이 사각형은 평사였잖아 원래. 저번에 해줬던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써봅시다. 사각형 거기 색칠되어 있는 거 E, G, F, H는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평행사변형이었는데 뭐가 추가됐어요? 90도. 90도.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가 추가됐죠. 그렇지. 그러면 직사각. 그렇죠.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가 추가됐기 때문에 뭐라고 쓰면 된다? 직사각형이라고 써주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똑같아요. 과거에 증명했던 이 부분이 평행사변형이었다라는 걸 몰랐으면 이 풀기가 좀 힘들어지는 거야. 그럼 이거 왜 평행사변형이니까 증명표 다 해야 되잖아. 너무 복잡해지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증명 문제랑 써봤어요. 이렇게. 정리 잘 해놓자.